네, 안녕하십니까. 스탑플레이 군면입니다. 저번 시간에 짱 매매하는 스킬을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짱가법에서 3분봉이 처음 떴을 때, 과연 이것을 매매하느냐 안 했느냐의 결정도 되겠지만, 또 디테일하게 어떤 때 어떻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세아텍에서는 제가 선취매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 스킬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려도,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좀 말씀드리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매매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형제 엘리트입니다. 4월 1일 날 종목이 두 가지가 떴죠. 4월 1일 날, 형제 엘리트하고 디젠스가 떴는데요. 그래서 이제 형제 엘리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9시 3분입니다. 9시 3분에 이렇게 봉이 형성이 됐고요. 서치에서 이제 형제 엘리트가 9시 3분에 이렇게 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매매하는 그 스킬에 대해서 한 봉, 첫 봉이 이렇게 떴고요. 고점을 이렇게 형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 봉에서 이 고점을 벗기면 이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요 고점을 넘길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매수할 수 없는 게 있겠죠. 그죠? 요 고점을 넘길 때 매수하면 유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3분봉이 생기고 거래량이 1번 거래, 요 거래량 집중해 보십시오. 요 거래량이 요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얼른 캡처해야 되겠죠. 요 정도 거래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적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짱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흐름상에 전전날부터 주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 대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턴을 할 것이다. 또는 변동성을 크게 보일 것이다. 상방으로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의 그런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검색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당일날 단타를 치는 겁니다. 단타를 치는 거기 때문에 단타를 쳐놓고 수익이 나고 수익이 확정지고 그 수익을 보존하고 있으면 그대로 홀딩해서 멀리 볼 수 있는 게 이제 짱가법인데요. 제 매매법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3분봉이 떴을 때 이 거래량이 어때요? 전날 이렇게 터졌던 거래량보다 훨씬 적죠. 첫 봉인데 3분봉 첫 봉인데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거래량은 그렇게 좋은 거래량이 아니다. 우리가 자신있게 매매할 수 있는 거래량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음봉이 생겼고요. 거래가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3번에 이런 양봉이 생기고, 이 고점 실질적으로 여기서 넘겼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 고점을 다시 한번 자세히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 고점을 넘겼다가 내려왔는데, 자, 우리는 이제 매매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 봉이 힘있게 이 3분봉의 고점을 돌파를 할 때, 첫 번째 생겼던 이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을 싣고 넘어가면 이 거래량보다 조금만 더 넘으면 여기 있는 거래량들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요 1번의 거래량보다 크게 요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생길 때 매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렇다고 매수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힘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넘기더라도 내려올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봉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요. 다시 여기서 양봉을 이만큼 만들었겠죠.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요 만들 때의 거래량은 여기 그러니까 2번이라고 썼던 세 번째 봉의 거래량보다 더 적은 양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었던 1번보다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요 거래량을 보고 우리는 매수할 수가 없는 거죠. 돌파 매매라고 보고 또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때 2번에 있었던 거래량과 4번에서 요 고점을 넘길 때 생겼던 거래량, 요 거래량 합쳤을 때 요 거래량이 1번의 요 거래량보다 좀 더 많으면, 보통 한 1.5배 정도가 많으면 이것은 돌파라고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짱가법은 제가 전체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파할 때 매매하라고 그랬죠. 돌파할 때 매매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몇 프로든지 수익을 내고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이 상방으로. 상방으로 변동성이 있으려면 당연히 거래량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자, 요 고점을 돌파한 양봉을 보고 매수했다고 칩시다. 매수했어요. 매수했는데 우리가 매수했으면 요거 손절선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매수했다면 손절을 꼭 쳐야 되겠죠. 그죠? 손절을 칠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손절 칠 준비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부터 오늘 만들어졌던 이 저점까지가 약 4%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4%에서 손절할지 아니면 어제의 이 종가를 만들기 전에 최저점 요 저점을 깨면 손절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저 같으면은 이 손절선은 굉장히 짧게 잡을 것 같아요. 요 저점을 깨면 손절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량도 적었기 때문에 이날 만들어졌던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이거 하방 압력을 받아서 하방으로 가기가 쉽다라고 보기 때문에 손절선을 짧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를 했다고 봅니다. 자, 매수했으면 여기 손절했겠죠. 자, 손절했는데요. 손절하고 계속 내려갑니다. 손절했으니까 어차피 잊어먹지 말고요. 그냥 손절한 것을 손절했다라고 보고 관찰해야 되겠죠.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3분목의 고점을 한번 넘겼다 온 거기 때문에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밑에서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튀어오르죠. 튀어오르는데 이 거래량은 3분봉 첫봉을 만들었던 이 거래량보다 적어요. 아직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이 1번에 만들어졌던, 이게 첫봉에 만들어졌던 이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를 하기 시작하죠. 이 거래량은 전일 있었던 거래량들보다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점이 돌파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빠르니까 매수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요 상승 돌파하는 것을 보고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 언제 본인이 이제 시점을 잡는 겁니다. 이 고점을 넘었을 때 거래량이 많으면 여기서 잡든가 아니면 이 3분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눌릴 때 잡든가 해서 이 잡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잡아내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6%니까 실제 세 번을 잡는다고 치면 여기서 잡으면 요 매수한 시점을 깨고 내려가면 매도하겠다라고 보면 거의 한 3-4% 정도 손실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고점을 만들 때 고점을 꽉 채우고 만들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부터 매수를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내려온다라고 보는데 내려오지 않고 그냥 매수가를 주지 않고 상승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하튼 이렇게 꽉 채울 때 이제 여기서 이 거래량을 보고 이 거래량을 믿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해봤더니 자, 매수한 가격이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매수했으면 그래도 못 먹어도 뭐 이 정도만 매수했어도 거의 한 18% 정도 이렇게 상한가까지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경우는 리스크가 큽니다. 왜 리스크가 크냐면 이렇게 오른 다음에 물론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내리는데 이건 이제 앞에 부분하고의 상호 연관관계, 일봉에서의 위치 그리고 얘가 이 봉을 만들 때 왜 이렇게 거래량을 실어서 만들었는지, 이렇게 거래량을 실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많은 거래량을 수반을 해야지만이 여기 있는 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이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래량을 실은 돌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한번 눌렸다가 가면 더 좋은 모습인데 이 세력은 주기 싫은 거죠. 일단은 이제 개인들이 따라와 붙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겨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상승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짱가법에서 이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은 가만히 잘 보시고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 더 유리하게 우리가 매수할 때 유리한 위치에서 매수할 수 있느냐, 유리한 상황에서 매수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근거를 한 가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그 거래량과 관련되어 있는 근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알로이스 보겠습니다. 알로이스. 자, 알로이스는 언제냐면 3월 31일 날입니다. 3월 31일 날이니까 언제냐면 짱가법 매매에서 3월 31일 날이죠. 알로이스가 이제 검색이 됐는데요. 그 알로이스 검색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31일 날입니다. 3월 31일 날. 자, 3분봉이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3분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적죠. 그죠? 거래량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요 3분봉의 첫 봉이 요겁니다. 요때 이제 검색이 됐으니까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많지가 않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형제일리트하고 좀 비슷한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첫 봉은 아닌 거죠. 돌파할 적에는 거래량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3분봉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정도 거래량으로 여기를 돌파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지 않겠죠. 자, 근데 이제 4번봉에서 이제 4번에서 요 봉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 봉에서 이제 번호를 이제 4번으로 칭했는데 세 번째 봉에서 변동도 없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거래가 됐어요. 이 거래량을 옆에 거하고 비교해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높죠. 높으니까 전일 거래됐던 거래량의 높은 부분까지 거의 버금가게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 첫 봉의 고점을 넘기면 요 4번의 거래량을 보고 매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흐르다가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자 보세요. 여기 요 봉이 있죠. 요 봉. 요거 1번 봉. 요 봉에서도 보면 거래가 또 다시 한번 실리고 1번 봉에서 거리가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죠? 그러면 이 봉에서 이 돌파하는 이 양봉에서 여기서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자, 매수했더니 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네, 이렇게 상승을 했고 실제 여기서 매수하지 않았으면 물론 매수할 기회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주었으나 매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자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과감하게 매수하고 손절선을 짧게 잡는 거죠. 왜? 손절을 짧게 쳐도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짱가법을 믿기 때문에 그냥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을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이상이죠. 사실 당일날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매수한 것은 매수해놓고 보면 실제 매수가를 건들지 않고 상승을 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상한까지 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여기쯤에서 반을 팔았겠고요. 반을 팔고 반은 갖고 있었겠죠. 왜 매수가를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여기서 이제 반 정도 매도를 하고 나머지 반은 갖고 있다가 여기까지 상한가까지 먹는 그런 기염을 토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3부분 첫봉과 그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거래량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위세아텍입니다. 위세아텍은 이렇게 돼 있죠. 위세아텍은 보겠습니다. 위세아텍은 언제 발견이 된 것이냐, 언제 서치가 된 거냐면 4월 4일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이죠. 저번 며칠 안 됐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위세아텍이 서치가 됐습니다. 위세아텍이 서치가 됐는데
자, 제가 이제 위세아텍하고 두 종목이 유리하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CQ세는 매수 조건이 안 돼서 매수 못 했고요. 나우 아이비는 3분봉의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죠. 그죠? 그래서 나우 아이비는 이렇게 7.3% 고점을 벗길 때 매수해 수익이 난 겁니다. 그리고 CQ세는 고점을 벗기지 않았으니까 매수하지 못해서 수익이 안 난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세아텍은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자, 위세아텍은 이제 3분봉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 주가가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3분봉을 돌파하지 않았는데 저는 여기서 선취매를 했어요. 선취매를 했습니다. 9시 그러니까 12분이 되겠네. 9시 12분에 제가 여기서 선취매를 했죠. 근데 왜 선취매를 했느냐면 이 선취매 한 이유가 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건 이제 당일날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했던 거고요. 사실 거래량도 적어요. 적은데도 매수를 했죠. 이것은 이제 일봉의 관계, 일봉에서 그 일봉의 위치, 일봉에서 얘네들이 분명히 이제 상방으로 한번 쳐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했던 거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이제 이런 힌트죠.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일봉상에 보면 요 전날봉이 어떤 봉이었냐면 전날봉이 여기서부터 시가가 시작이 돼서 하락해서 밑꼬리를 단 다음에 위에 올라서 내려서 여기까지 종가가 마감됐기 때문에 윗꼬리가 좀 긴 양봉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치상으로 일봉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하락 압박을 받아서 이중바닥의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양봉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날 이제 갭상승을 했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좀 더 조정을 할 것 같으면 갭 상승을 하지 않고 갭 하락을 해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횡보를 하거나 또는 하락을 했겠죠. 근데 갭 상승을 해서 갭 상승한 자체가 이제 이상한 겁니다. 갭 상승을 했고 갭 상승해서 오르다가 다시 내렸어요. 갭 상승을 했다가 내려서 우리는 3분봉을 돌파를 하면 이제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렸는데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갭 상승을 한 다음에 음봉을 만들고 다음 음봉을 만들 때 거래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내릴 것 같으면 여기서 음봉을 크게 만들고 거래량을 키워서 내렸겠죠. 내려서 조정을 여기서 받던가 아니면 또 하락을 하던가 할 텐데 여기서 돌려 세웠습니다. 돌려 세울 때의 3분봉인데 여기 돌려 세울 때 요 적은 거래량으로 이 음봉의 거래량을 거의 그러니까 거의 감싸듯이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적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매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렇게 양봉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얘는 상방으로 오늘 분명히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이유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요 고점을 바로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돌파하지 않았어요.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 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다르게 움직이죠.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매도의 관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승하지 않으면 매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3분봉의 고점을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는 매도. 그죠? 매도해야 되겠죠. 수익은 수익 매도입니다. 이것도 그래도 몇 퍼센트 매도냐면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거의 1.5% 정도 수익을 냅니다. 1.5% 수익이면 아침에 괜찮잖아요. 그죠? 1.5% 수익을 내고 챙겨 놓은 거죠. 챙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내려갑니다. 이제 챙겨 놨기 때문에 이제 견딜 수가 있겠죠. 그죠? 이만큼 더 내려도 이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곳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는 이제 결국에 이렇게 빠졌죠. 빠지는데,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샀죠. 더 샀습니다. 예, 이것은 페이크라고 보고 더 샀는데 이제 주가가 내렸습니다. 예, 버티는 겁니다.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텼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 주가를 여기서 사서 여기 오를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했고요. 다시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상방의 변동성을 보일 때까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다 할 변동성을 안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던 거고요. 매수한 결과,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17%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났는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3분봉의 고점, 요 고점이죠. 3분봉의 이 고점을 넘길 때 매수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석이죠. 정석의 매매 방법이고, 그 전에 지금 얘기했던 짱가법에서 종목이 뜰 때는 그 종목은 분명히 우리가 수익을 주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분봉의 고점을 넘겼다라고 하는 이력을 갖고 있으면, 이런 전적을 갖고 있으면 얘들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또한 마찬가지 뭐 이렇게만 막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일봉상에서 또는 거래,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그동안에 흘러온 주가의 흐름의 모양, 뭐 상한가의 모양, 상한가 다음 날에 그 물량을 받아내는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자, 오늘쯤이면 분명히 상방에 어떠한 그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더군다나 짱가법에서 이런 경우들은 생각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왜 이것은 선침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수익 종목에 대해서 매매하는 스킬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또 거기에만 또 집착이 되면 과감하게 또 매수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을 기본으로 하고 그걸 분석을 통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더 깊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말씀을 좀 못 드리고 여하튼 수익을 좀 많이 내시고요. 수익을 많이 내셔야 또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저도 뭐 기분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함에 있어서 좀 수익을 나는데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수익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